해석은 천윤진입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들리시는 게 확인이 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고등학교 이제 중간고사를 아이들이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험이 끝나서요. 제가 급하게 내신 분석을 준비를 해서 어머님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시까지는 경기고등학교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경기고등학교에 대해서 내신 분석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한 1시 50분까지는 영동고등학교도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동고등학교와 경기고등학교 두 학교의 2021학년도 내신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드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나 그 다음에 난이도, 범위 등등에 대한 대비 방안, 그 다음 어머님들에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가 들어갔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능률김, 영어, 능률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2개가 들어갔는데요. 작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들어갔고 올해 고1 3월 학력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는데 경기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장문 독해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맨 뒤에 43번, 44번, 45번에 해당하는 장문 독해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를 빼면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25개씩 2회니까 50개인데 지문을 2개를 빼니까 그리고 앞에 18번, 19번, 20번도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모의고사 지문은 45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 분석한 분석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 어머님들 이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좀 작게 보이시죠? 이걸 제가 PPT를 만들 때는 가장 크게 만들었는데 화면에 조금 작게 보여서 나중에 요거 화면 캡처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늘리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래쪽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나와 있는데요. 객관식 22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이 12문제, 주관식 서답형이, 그래서 비율은 객관식 65%, 주관식 35%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옆쪽으로 가시면은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오느냐를 분류해놨습니다. 교과서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24문제, 그래서 교과서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는. 그런데 뭐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경기고등학교는 작년과 재작년과 그 다음에 뭐 2018년도에 이게 큰 흐름이 있는데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왔어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가 이렇게 10문제씩 나오는 거는 1학기 중간고사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부터는 교과서 문제의 문항수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교과서 능률김, 어머님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부교재는 모의고사 2개 연도 분량이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문제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몇 문항이 나왔는가를 분석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객관식에서 듣기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요.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어휘 문제가 객관식에서 교과서에서 3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어휘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됩니다. 교과서하고 모의고사에 있는 어휘가 그냥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변형이 된다. 어법 문제는 객관식에서 교과서에서만 2문제 나왔다. 틀린 건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겠죠. 독해 문제는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독해 문제가 문항수가 많다고 해서 변별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합해서 교과서는 1문제 나왔습니다. 독해가. 네.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저기서 독해가 어떤 문제인가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글의 요지가 뭐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문장 하나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느냐와 같이 수능 문제에 준하는 문제 유형으로 공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영작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작 문제라는 건 뭐냐면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이 알맞은 문장에 단어를 조합해서 써 넣을 때 몇 번째 단어에 뭐가 들어가겠느냐라는 걸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직접 글쓰기를 객관식으로 물어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답형으로 넘어가실게요. 서술형 또는 주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서 3문제, 모의고사에서 6문제가 나와서 모의고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어휘를 묻는 문제가 1문제, 어법을 묻는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영작하는 문제가 6문제 나왔는데, 이 영작하는 문제가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작하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 골고루 나왔는지 굉장히 골고루 유형이 출제되어서 그걸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4문제 중에 어휘 문제가 10문제죠.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꽤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법 문제가 5문제 나왔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가 11문제, 영작 문제가 8문제 등등으로 하여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비율이 많은 비율은 서답형에서는 영작이고 객관식에서는 어휘와 독해구나 라고 어머님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어쨌든 서술형은 영작이구나. 영작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기고등학교로 가려면 잘해야 되겠구나. 객관식 문제는 어휘와 독해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한 줄 코멘트 보시면 어휘, 그 다음 다양한 표현들, 어법을 한 문제 한 문제씩 곱씹으면서 풀어야 하는 시간이 약간 부족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전체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고 좀 자세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뭐를 한 문제 한 문제씩 곱씹어야 된다라는 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징을 좀 보시면 어휘와 그 다음에 지문이 변형이 됐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경미한 수준으로 되었는데도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까다로운 어휘, 그 다음에 지문의 변형이 있었다. 서술형 영작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 다음 어법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문제가 나왔는데, 어법 문제는 그냥 지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완전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휘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영동고등학교, 제가 가르치지 않는 학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불법이라서 교과서가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한 과에 핵심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과에는 뭐 예를 들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2과에는 관계대명사, 뭐 이런 핵심 문법이 있습니다. 뭐 다른 출판사는 뭐 1과에는 동명사, 뭐 이때 강조구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핵심 문법 사항만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교과서 이외에 모의고사나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모의고사와 부교재에서도 어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법을 묻는 문제가 교과서 핵심 문법,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사에 국한돼서 묻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신 시험 문제, 어법 문제는 교과서의 핵심 문법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 범위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볼 때 어법을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부터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태, 조동사, 뭐 가정법, 투부정사, 동명사 쭉쭉쭉 나가서 맨 끝에 특수구문, 생략, 도치, 강조, 구문까지 완벽하게 머리에 정리가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모든 문법 사항을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중간고사 한 번을 위해서 그 문법을 다 하고 올라가지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험 범위가 많든 적든 전부 외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풀기에는 그 지식을 범위를 정해서 묻는 게 아니고 전범위 문법을 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범위 문법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어법이 나올 때는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를 암기하고 들어가서 암기한 내용을 꺼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의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기고등학교는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4번과 14번의 어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전부 다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머니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문제는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14번 문제는 어휘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고 잘 안 보이시겠죠? 지금 제가 모니터링으로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죠? 어머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C번에 두 개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한 단어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C번에 어휘 두 개 중에 하나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본 단어가 두 개 주어진 단어가 리보크하고 프로보크 두 개의 어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보크와 프로보크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단어 어렵죠? 단어 어렵습니다. 이거를 경기고등학교 가는 남자아이들의 중에 1, 2등급을 제외하면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단어 자체가 쉬운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원문에는 코즈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코즈는 쉽죠. 코즈는 쉬운데 코즈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뭐겠느냐를 묻는 문제에서 어휘를 변형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가 어휘가 변형이 되는데 요 정도 어휘로 변형이 된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단어 뜻은 어머님들이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지금 뭐 강해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머님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답은 프로보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지문에 있는 어휘가 변형이 되는데 프로보크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어휘 정도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학년 또는 반학년 정도를 선행하는 수준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문법으로 넘어가실게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문은 교과서 지문입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교과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변형 없이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암기를 했죠. 틀린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도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은 것을 골라라.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서 어떤 것에서 이제 의미를 좀 두시면 되냐면 어떤 한 부분에 그러니까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숙명여고나 좀 쉬운 내신이 쉬운 학교 휘문고 숙명여고 휘문고는 올해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설명회를 할 건데 어제 영어가 끝나서요. 네, 경기고등학교 설명회니까 경기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경기고등학교는 절 또는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봐야 하는 부분이 많다, 양이. 그리고 있는 대로 골라야 되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 안에 다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적 실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를 꼼꼼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야 한다.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서논수령입니다. 서수령. 다음 글의 밑줄 친 A에서 F 중 역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7군데로 많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자, 모두 골라입니다. 어머님들 모두 골라. 작년까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한 군데 골라봐라, 세 군데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모두 골라서 틀린 부분을 쓰고 화살표를 친 후 옳게 고친 표현을 쓰세요 라고 예를 줬고 점수 배점은 4점입니다. 객관식 점수 배점은 2.7점,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은 4점입니다. 따라서 어법 문제를 모의고사 지문 45개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서 지문 2과를 암기해서 들어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서 4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공부를 좀 대충 하거나 실력으로 문제를 뚫으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답률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5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해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저 빨간색 부분이 뭐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죄송합니다. 13번,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문은 교과서 2과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 보시면 다음 밑줄 친 A에서 E 중에 글의 내용상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독해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가 아닙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어휘 문제가 아니고, 문제 다시 보실게요. 다음 밑줄 친 A에서 E 중에 글의 내용상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업사이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형 또는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업사이클이라는 그 방식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구별해봐라. 그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칭하는 바가 다른 것,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에서처럼.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하지만 변별 문제가 아니고 어머님들에게 보여드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보여드렸을 뿐인데, 경기고등학교와 대치권의 일반고등학교의 독해 문제에서는 그냥 지문을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간 이상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무슨 소재를 가지고 무슨 방향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글쓴이가 글을 쓰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독서 역량, 그러니까 독해라고 영어에서 말하지만 독서 역량을 묻는 문제가 내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이 들어간 내용, 업사이클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냥 풀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1차적으로는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16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 빈칸에,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니까 수능 32번, 33번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죠. 그래서 수능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에 빨간색을 제가 그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모의고사에 나와 있던 내용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내용의 변형이 일어나서 친한 사이에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고 사과를 했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알았어, 괜찮아 라고 말을 했지만 지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너를 용서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은 상대방이 내 사과를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빠른 시간에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걸 기다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걸 기다리는 것이라는 내용, 원래 원문에는 to give him or her time to forgive you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할 시간을 줘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을 건데 바꾼 거예요. 선지를, 내용을 바꿔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원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to give him or her time, 시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용서할 시간을, to forgive you, 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요 표현을 이렇게 변형시켜 놓고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독해 문제가 11문제인데 경기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지문을 달달달달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동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빨간색은 지문이 변형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보시면 문제가 다음 글에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골라야 하는데 지문을 변형해 놨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외웠던 내용과 다르면 이거는 흐름과 상관이 없는 문장이다라고 판단하기 쉽상이라는 얘기죠. 지문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문이 변형이 된 걸 모르면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문장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유형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제가 뭐냐, 문장이 뭐냐 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막 읽다가 암기를 이제 기계같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원래 없었는데, 모의고사 지문에 없었는데, 그리고 3번을 빵 이렇게 고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3번은 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문을 변형해 놨는데, 기말고사 때 제가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말고사 때는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여기가 통째로 다 변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 그냥 가서 붙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지문 변형이나 문장 변형은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유형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점수 배점이 2.8점인 거죠. 아까 어머님들 보셔서 기억나시죠? 객관식 문제고 똑같은 독해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2.7점, 그 다음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2.8점, 2.8점으로 점수 배점이 다릅니다. 아니 0.1점이 뭐가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0.1점으로 등급이 갈리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0.1점 단위로 배점을 다 문제를 다르게 해 두셨겠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간 많고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장난하시려고 2.7점, 2.8점, 3.1점 이렇게 점수 배점을 해 놓으시진 않으셨을 거죠. 당연히 그 0.1점으로 등급이 예리하게 1, 2, 3등급 구간에서는 나뉘기 때문에 점수 배점을 다르게 해 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시겠죠? 있겠죠?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또 지문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 지문이고 머취모에서 원래 지문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의고사 지문 내용은 우리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전부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지는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럼 성공을 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한 번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성공이나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매일매일의 작은 진보나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나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는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 좋은 글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보통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과소평가하는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쌓여서 그대들이 원하는 성공하는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라는 주제를 가진 글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의고사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that i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문을 추가해서 낸 것이죠. 요것도 약간 문제가 변형이 되었고 추가된 부분이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2.7점인 걸로 봐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고등학교의 어휘, 어법, 독해 문제를 보셨는데 제가 아까 어머님들한테 처음에 분석했을 때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냥 좀 마음 편안하고 쾌적하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건드려요. 아, 쾌적하게 문제를 한 문제를 쭉 외운 대로 그대로 나왔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날이 서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얘기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성실하게 또는 또 뭐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좀 몸에 성실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게 중요해요. 남자분들은 특히 그 성실함, 꼼꼼함, 단어만 들어도 막 뭐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경기고등학교 올라가면 1, 2등급을 내신에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느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선원수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서수령입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아래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 모의고사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이렇게 배열해놨죠. 이런 문제 유형은 중학교에도 나오고 전국에 있는 모든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죠. 특별할 거 없는 문제 유형이라서 서술형인데 3점입니다. 배점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에서 어떤 지문을 한국어를 주고 이 한국어에 맞게 단어를 나열해봐라 라는 문제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그냥 항상 나오는 문제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어머님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어머님들에게 보여드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실게요.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질문, 자, 영어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답을 지문 내에서 찾아, 여기서 찾으란 얘기죠. 8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를 갖춘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경기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영장 문제가 이렇게 8문제가 나왔는데 유형이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형이 다종다양하다라는 말에 기저에 이런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애기들이 많이 연습해서 익숙한 문제도 나오지만 지문을 읽고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 먹는 것을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짜증내는 걸 달래는 방식이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 해로운가, 왜 해로운가 라고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짜증을 내거나 보통 이제 갓난 아기들이나 뭐 3세, 5세, 6세, 7세 뭐 요런 애기들이 짜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해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앙탈을 부릴 때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먹을 걸 주는데 효용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내용이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효용성과 단점 한 게 그 방식, 아이를 달래는 그 방식,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식에 효용과 단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왜 결국 단점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이 문제, 이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에 이 지문을 애기들한테 읽게 하시고 질문을 보고 한번 써봐라. 야, 너 경기고등학교 갈 생각이잖아. 나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한번 시켜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3초 후에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 네, 요게 답안이 되겠습니다. 8단어 이상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조건에 맞춰서 쓰면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를 나열하는 영장 문제가 출제되고요. 경기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써야 하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의 어휘, 어법, 독해, 서답형 이 4가지 문제 유형을 보셨는데요. 지문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서답형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암기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특이할 것 없는 유형이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범위가 문제가 되죠? 교과서 2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지문이 45개가 들어가는데 그 45개의 지문 중에 어떤 지문에 어떤 문장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는 단어를 뿌려놓은 거니까 문제 유형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느 범위에 어떤 지문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쉽지만 그 쉬운 문제 유형에 대비하는 것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뭐 하나 만만하고 그냥 쉽게 쾌적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자료, 아이들 시험 보는 시험지 이걸 어머님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을 본 것 중에서 내신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만 그냥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훈련시켰던 시험지, 어머님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시험지가 제가 애기들에게 평상시에 훈련시켰던 리뷰 테스트 시험지입니다. 경기고등학교 3월 19일 금요일날 시험 본 시험지예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져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확인하실게요. 그런데 제가 리뷰에서 본 그 테스트가 완전히 똑같이 정확하게 적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이 지문을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써봐라는 문제도 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님들 빨리빨리 편하게 보시라고 여기 답원 지문에 보시면 제가 B 정말 멋진 자원의 재사용 아닌가라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리뷰 볼 때는 써봐라라고 냈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에는 여기 What a great reuse of resources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어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 보시기에 여기 B번에 보시면 What do you think be done? 여기가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제가 시험 낸 문제 보시 이게 너무 작아서 어머님들 안 보이실 거예요. 어쩌면 좋아? 캡처하셔서 보시면 문제가 거의 똑같은 부분에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do you think what can be done? 저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골라봐라 라고 문제를 냈는데 똑같이 학교 시험에도 제가 쑥스럽네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회를 항상 하는데 이번에 PPT를 만들다가 제가 열심히 설명회를 어머님들한테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학교의 정보도 가능한 한 분석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항상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PPT를 만들다가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내용의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적중이 되었구나라는 지점을 하나도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고 이렇게 적중률이 높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미 약간 민망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런 지점을 그러니까 제가 대응한 지점이 아이들 시험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중률이 높게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어머님들에게 좀 뻔뻔스럽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이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좀 민망하시겠지만 봐주세요. 그냥.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아까 보신 문제죠. 아까 보신 문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던 아까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냈냐면 아이들 리뷰 볼 때요. 어떻게 냈냐면 윗글에 밑줄 친 A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이 되도록 여기 A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worthwhile to EI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저는 여기 it is worthwhile을 통째로 다 밑줄을 그어서 그거 부분이 차이가 날 뿐이에요. 여기 A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이 되도록 다음 주어진 단어들을 알맞게 나열하시오. 어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리뷰 시험에 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번에 경기고등학교 1학년 애기들 중간고사 볼 때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자, 그 다음 선원수령 4번 보실게요. 선원수령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의고사에서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라디오나 5개 간판에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에서는 요즘에 advertisement exchange를 쓴다. advertise exchange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 학원하고 뭐 깊은 수학 생각인가요? 네, 깁생이 있으면 저희 학원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깊은 수학 생각인가? 갑자기 항상 깁생이라고만 불러서 학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학원에 광고를 해주고 깁생에서는 저희 학원에 광고를 해줘서 광고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원래는 닿지 못했을 잠재적인 고객층에게도 광고를 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에요. 그런데 지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영세한 기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다. 에서 시험 문제에 그렇지 않으면이 나왔고 그렇지 않으면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if를 포함해서 5단어로 쓰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올해 중간고사 기출 문제예요. 제가 3월 26일 날 모의고사 리뷰
A번에 otherwise 밑줄 그어놓고 4번, 5번 빼고 6번 보실게요. 윗글에 밑줄 친 A의 구체적인 의미의 한 문장이 되도록 할 때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한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리뷰에 이렇게 그 밑줄을 그냥 그어놨고 냈는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테크니컬할 주변 머리가 있었으면은 벌써 네, 저도 청담동에 300억짜리 건물을 샀겠죠. 이거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량이 이 정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모님들이 그 지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대비한 게 웬만하면 시험에 다 출제되고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본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기출문제 리뷰 테스트 때 시험 본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저희 학원에서 제가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한 내용이 내신 문제에 중요하고 변별이 되는 문제에서 거의 적중률이 높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모의고사 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골라서 문맥에 맞춰서 고쳐 쓰시오 라는 지문으로 연습했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문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개를 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순서 바꿔서 알맞게 써라. 그 다음에 A에 알맞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저는 밑줄을 그어놓지 않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 4군데. 그런데 선원수령 12번에 보시면은 A에서 H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어법상 어색한 거죠. 3군데 골라서 알맞게 찾아서 고치시오 라는 문제가 제가 시험 본 평상시에 훈련시킨 문제가 그대로 내신 기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추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평상시에 훈련시키는 문제는 거의 그냥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경기고등학교의 기출문제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경기고등학교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을 때 현재 중학교 3학년 또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어법과 어휘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 그러니까 3학년 4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아까 어머님들이 어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법 또는 어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다. 그 다음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력이 필요하다. 당황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이 변형이 되고요.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이 원래 공부한 내용 앞뒤로 붙어서 지문이 길어지고 처음 보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독해가 만약에 11개, 어휘하고 독해하고 합쳐서 17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17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지문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지문이 변형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지문을 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한 어법과 어휘력은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어법 실력과 어휘력이 부족한데 1등급, 2등급을 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수한 어법 실력과 어휘 실력을 기저로 해서 아까 서답형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작 실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작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험 시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쓰는 건가 막 지우고 남자 애기들 막 지우고 아우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에게 요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맞췄고요. 기출문제 분석은 맞췄고 어머님들에게 이제 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12월에 원서를 쓰실 때요. 경기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이죠. 그래서 과학중점반이 3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학년은 2학년 죄송합니다. 현재 3학년은 2학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현재 3학년은 과중반 2개, 2학년 3개, 1학년 3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 중점 반이요. 과학 중점 반에 1지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원서를 쓰실 때 쓰시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 없으세요. 과학 중점반은. 이건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중점반 3개의 반은 지금은 이제 뭐 아무나 원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업 분위기가 일반반과 과학 중점반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원서 쓰실 때 일지망으로 경기고를 쓰지 않으시고 휘문고를 썼다 떨어졌거나 단대국어를 썼다가 떨어졌거나 중대국어를 썼다가 떨어졌거나 영동고를 썼는데 안 돼서 이지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되시면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요거 알고 11월, 12월에 학교 고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고등학교 내신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